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이 됐는데 요 i의 사이즈를 현재 저는 단순하게 그냥 가로 200%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서브 메뉴를. 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놓고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안에 들어간 텍스트가 좀 더 길어지거나 했을 때 뭐 여기가 여러 개가 들어있다면 또 이게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좀 더 늘어나거나 처리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서브 메뉴에 들어가는 요 회색 박스의 틀의 가로 값을 저는 오토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우거나 오토로 바꾸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모두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단어 기준으로 줄바꿈이 되어버려요. 줄바꿈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줄바꿈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줄바꿈이 되는 분도 있는데, 이유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들의 정렬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뭐 서브 메뉴에서도 먹을까 한번 해볼게요. 자, 컬러가 여기 있으니까 있는 곳에다가 뭐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이제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된다는 얘기는 의미 없는 공백이 있다는 얘기고, 그 의미 없는 공백을 가지고 처리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의미 없는 공백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뭐 노랩, 프리 인라인, 프리 랩 등등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랩 공간이 없이 그냥 일렬로 쭉 만드세요 라고 하는 설정은 노랩이라고 하죠. 자, 노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모두 다 자동으로 가로 정렬이 되면서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들이 싹 이쁘게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사실 링크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에 A 태그가 전혀 없어서 액션, another action, 그 다음에 something else here 없죠. 그런 얘네들 모두 A 태그로 감싸 주겠습니다. 서브 메뉴 안에 들어있는 A 태그들. 자, A 태그 집어넣고요. 링크는 없으니까 임시 링크 걸고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으면 자,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모양은 똑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형태는 전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수행되고 있죠. 자, 대신에 이제 A 태그가 들어있는 이 범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배경 색깔 저는 회색으로 썼고 기존 사이트는 이제 흰색이니까 뒤에는 헤더에 들어간 색깔은 너무 연해서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이 아이는 흰색 그대로 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태그까지 정리를 하셨다면은 전 SCSS로 가서 회색 컬러가 들어있는 거는 서브 메뉴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컬러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컬러를 화이트로 바꿔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위아래는 패딩값이 조금 양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10을 줬지만 위아래는 5픽셀에 10픽셀 이렇게 수치를 바꿔주시면 조금 더 공간이 줄어들어서 배치가 되겠죠. 너무 작아요 라고 하시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재량껏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많이 뭐 여유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겠죠. 다른 방법으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나쁘지 않은데 A 태그가 좀 더 공간 범위를 차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li 내부에 있는 방금 전에 만들었었죠. A는 display block 따지자면 가로값 100% 해서 작성하시면 공간이 좀 더 크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높이값도 정리하고 싶다면 패딩 뭐 위아래 5픽셀에 좌우는 제로 뭐 켠다던가, 아니면
A에다 패딩을 집어넣고 li는 패딩을 없앤다던가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조금 더 클릭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역할로 바뀔 거고요. 대신에 사이가 너무 없어서 좁아서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으니 li의 마진, 버텀 약간의 공간은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마진 버튼 싫으면 마진 탑으로 바꾸셔도 뭐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마진 버튼을 지우겠다 하시면 수정하셔도 되지만 지금 보기에는 뭐 내용상 나쁘지 않아 보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패딩은 조금 양쪽에 더 빌려줄까요? 자, 그러면 A의 패딩을 늘려놨으니까 공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지게 됩니다. 사이도 중간에 끊어져서 구분점이 생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조정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들어간 디자인 파트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 자연스럽게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될게요. 자, 그래서 서브 메뉴에 들어가는 아이들 모두 일단 PC 기준에서는 정리가 끝난 상태고요. 자, 이 아이가 모바일로 딱 바뀌는 순간 이렇게 튀어나간 아이는 없어져야 되죠. 없어지면서 이 밑에 사이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즉 드롭다운을 기준, 글씨 써있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바로 밑에 깔리게 되면서 처리되게끔 수행해라 라고 바꿔줘야죠. 자, 사이에 그 얘기는 서브 메뉴 자체에 들어가는 포지션을 없애라 라는 거니까 메인 메뉴 기준의 li 안에 드롭 버튼이고요. 밑에다가 형제인 add 루트로 이름을 만들어서 혹시 모르니까 drop btn 그 다음에 이것도 클래스 서브 메뉴. 자, 위치가 틀렸다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일단 포지션을 날릴 거니까 포지션을 자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기능을 준다면 뭘 쓰면 될까요? 스태틱, 그죠? 스태틱으로 사용하시면 포지션이 가지고 있던 기능 자체를 싹 날려버리겠다, 지우겠다 라고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메인 메뉴 안에 해당하는 서브 메뉴 자, 영역을 만들어 주게 된 거고요. 자, 이 서브 메뉴 역할 자체 내부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처리 그대로 되어 있고 안에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해도 자, 살짝 안으로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 자체를 사이 간격을 조금 더 조절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i에 가로가 100%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 마진과 함께 패딩을 뭐 위아래 필요하면 넣으시고 좌우는 살짝 넣어서 처리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리셋에다가 박스 사이징을 걸어 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럼 줄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동일한 형상의 모양으로 자, 틀을 짜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이렇게 생겼고요. 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 뭐 아이콘 넣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유지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걸 눌러서 접거나 내려오거나 뭔가 처리는 하겠죠. 자, 그럼 우리한테는 이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접어줄게요. 접어주려면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서브 메뉴에 들어있는 형태가 스태틱으로 돌았지만 보이진 않으니까 우리는 디스플레이 논 자, 얘가 먼저죠 참
디스플레이 논을 걸어주시는 순간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사라지게 되고요. 겸사 메뉴에 들어가는 아이도 버튼을 누르면 메인 메뉴가 사라지게 해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라인 모두 그냥 각각 수행한 거니까 한 줄로 수정할게요. 자, 그럼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서치 빼고 나왔다가 사라졌고, 자, PC형으로 가도 나옵니다. 이때 얘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디스플레이 논이 들어간 자리는 서브 메뉴에 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영역의 기반이 아니라 애초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HTML에서 바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 이곳 상단에다가 바로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써도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아래쪽 요 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나 폼이 저처럼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 리셋 부분에서 폼의 일부를 조금 다 덜 작성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보시면 폼, 필드 셋, 텍스트 레이어, 셀렉트 뭐 이런 요소도 있죠. 자, 이런 아이들에 들어가는 아이의 보더값을 지워야지 필드 셋이 선이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마진 패딩 뭐 이런 아이들까지 같이 정리가 좀 돼요. 그게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전드 처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숨겨놓고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요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영역에 자, 요거 레전드를 만약에 안 쓰겠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숨기면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일단 올려놨어요. 살려놨으니까 이건 숨길 겁니다. 직접 바로 HTML에서 홈에 레전드 이 제목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을 그냥 바로 클래스 블라인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무조건 숨겨라 라고 하려고 했다가 또 그랬다가는 쓸 때 또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숨기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했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뭔가 또 여기 공간이 있네요. 제가 뭔가 잘못했거나 아직 작업을 못한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전드의 경우는 지금 잡아보니까 가로값 4픽셀이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패딩이 있군요. 네, 패딩을 날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긴 한데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클립도 들어가 있으니까 자, 건너뛸 거고요. 자, 레이블 숨겨놨고요. 인풋 별도로 아직 작업한 게 없으니까 버튼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 개는 당장은 크게 건드리는 거 없이 잠깐 두고 대신에 감싸고 있는 필드셋. 자, 필드셋을 봤더니 뭔가 전체 영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안쪽에는 뭐 마진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인라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폼과 필드셋은 모두 같습니다. 그럼 건드릴 건 딱히 없군요. 그냥 바로 해도 되겠네요. 자, 서치 파트 내용 기준으로 폼 그리고 필드셋 두 개를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서치 파트를 기준으로 폼과 필드셋. 근데 이 아이들은 무조건 폼과 필드셋 쓰는 게 아니라 이 서치 파트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 and 자식인 폼 또 그 안에 들어있는 필드셋 이라고 쓸 건데 혹시라도 뭐 필드셋과 폼을 이렇게 해버리면 단계가 많아지니까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바로 빼셔도 됩니다. 단 자식 선택자는 아니겠죠. 자, 폼은 저는 그냥 가로값 100% 아니면 내용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오토. 높이값 자 100% 가도 되겠네요. 40픽셀 있으니까. 아니면 안쪽에
또는 필드셋에서 가로값 오토에 40픽셀 거시고, 이걸 감싸고 있는 부모에서 오토, 감싸고 있는 부모에서 오토, 이렇게 쓰시면 한쪽에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 자식을 따라서 설정할 테니까 그렇게 내용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폼과 필드셋 설정을 일단 해놨고요. 특별하게 막 복잡하게 한 세팅은 하나도 없어요. 자, 필드셋 내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 인풋과 버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이즈, 인풋과 버튼을 매겨 보겠습니다. 둘 모두 인라인이자 블럭, 인라인 블럭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처리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 필드셋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명명하시는 순간 알아서 자동으로 딱딱 맞게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이 사이 간격을 살짝 조금 띄워주면 좀 좋겠죠. 어떻게 띄워줄지는 모르겠으나 뭐 해당한 아이를 그냥 나는 저 간격을 띄워주는 거를 저스티파이 컨텐트로 해야겠다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스페이스 비트윈 뭐 이런 식으로 주신다면 거기에 걸만큼 사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버튼은 딱 글씨 크기만큼, 인풋은 인풋에 대한 적당한 크기만큼만 사이즈가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일단 지금은 스페이스 비트윈 말고 필드셋 내부에 들어가는 인풋, 또는 어차피 인풋 자체는 id가 들어있으니 바로 add 루트를 걸어서 샵, 해당하는 요소의 이름인 UI의 이름 서치 인풋에다가 직접적으로 마진라이트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i의 높이값, 그 다음에 가로값 설정해주면 되겠죠. 가로값은 잠깐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내시는 것보다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얘도 약간의 공간을 설정하고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있지만 이 회색의 설정 말고요, 요 중간을 잡아주는 영역을 살짝 패딩 4픽셀 정도로 안쪽으로 공간 주겠습니다. 자, 그럼 높이 값은 오토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원활하게 공간을 주겠죠. 자, 그 다음에 서치 인풋 말고 연결해주는 버튼 태그가 따로 하나 더 있죠. 자, 얘 바로 뒤에 있는 버튼. 자, 저는 지금 그냥 버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버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 없고요. 아니야, 나는 저 버튼에 어차피 확인하고 체크할 내용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름 하나 달아줄 거야 하셔도 됩니다. 서치 btn 뭐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이름 없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자, 그래서 똑같이 add 루트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로값을 딱히 안 쓰겠다라고 하시면 패스하고 패딩 위아래는 제외하고 좌우만 10픽셀. 그럼 위아래는 어떻게 하죠? 뭐 0 쓰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사이트의 본 여기는 테두리 색깔이 있고 그 다음 안에 내용물에 글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보더 레디우스 써주고요. 4픽셀 가야지. 그 다음에 보더 1픽셀 솔리드 컬러 중에 프라이머리 녹색 컬러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가고 글씨 색깔 동일한 컬러로 써주죠. 뭐 자, 양이 길어졌으니까 쭉 넘어가서 컬러 줄 바꿈 할게요.
자, 글자 중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는지 전체가 하는지 모르니까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첫 글자만 대문자니까 텍스트 트랜스폼 capitalize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주신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설정이 맞을 거고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얘는 요만큼 사이즈를 제외하고 간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간격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여기는 사이즈가 고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에 들어가는 아이의 가로값 얘는 써줄게요. 뭐 200 픽셀 적을라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자, 조금 더 원하시면 250. 마찬가지 얘도 보더 레디우스 설정을 잡아서 줄게요. 자, 테두리 살짝 들어가 있고 얘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네요. 얘도 그럼 테두리 선을 살짝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회색을 제가 그냥 임의로 설정해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레이 컬러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느낌과 이 느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두리가 작은 데가 들어갔네요. 서치가 보더 그렇군요. 자, 밑에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PC 기준에 들어가는 건 안쪽에 처리가 다 됐고요. 자, 대신에 얘를 사이즈를 줄였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가로값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선택자만 쓱 복사를 해서 핸드헬즈로 갈게요. 자, 위에 거 라인이 너무 길어서 정신이 없다면 약간만 조정하겠습니다. 자, 쭉 보더는 보더끼리, 그쵸? 컬러는 컬러끼리 맞춰주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패딩 보더 자, 컬러 텍스트 네,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내려갈게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자, 이 파트 글로벌 파트에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자, 요 가로값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로값을 얼마큼 할 것인가 라고 설정한다면 뭐 일단 저는 구형 브라우저는 일단 어느 정도는 버린 상태죠. 플렉스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칼크를 사용할 거고요. 자, 100%에서 빼기 얼마만큼 아래 있는 버튼, 여기 위에 있던 버튼의 사이즈가 임의로 썼군요. 임의로 텍스트를 넣다 보니까 넣기가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냥 여기도 가로값은 적당히 쓰겠습니다. 그냥 패딩 말고 계산하기 편하게 가로값을 70픽셀 정도로 하면 될까요? 자, 그럼 똑같이 70에 마진 라이트 8, 그럼 78이니까 일단은 78 픽셀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오타가 있네요. 자, 위드 70 쭉쭉쭉쭉쭉쭉쭉 오타 세미콜론. 자, 잠깐 확인용으로 점검 다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돌아가서 크기면 되겠죠? 그러면 사이즈 나왔으니까 요대로 갈게요. 자, 한 번 더 서치 btn에 들어가는 가로값 70이고요. 아래쪽에 핸드LG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자, 여기 서치 인풋에 들어가는 가로 사이즈는 78만큼 뺐습니다.
78로 만든 이유는 위쪽에 8픽셀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재로서의 결과물은 이렇게 나온 거고, 사실 이 모바일에서 이거랑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여기 디스플레이 논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에 디스플레이 논을 지운 걸 다시 살릴게요. 이제 자, 디스플레이 논을 다시 살려서 메인 메뉴가 잘 나오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i 태그 너무 정리 안 되어 정리 없으니까 됐죠. 여기는 li 써주고, 자, 양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꼭 주석을 달아서 어느 부분인지를 메모를 좀 해주세요. 위에 이것도 좀 찾아가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자, 메인 메뉴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논을 지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논을 지우면서 그럼 나타나 있겠죠.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콘솔에 에러가 뭐가 떠 있는데 이거는 JS 에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색깔 조정 좀 해야 되고, 약간의 디자인 마우스 올렸을 경우나 여러 가지만 수정해 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는 거는 특별하게 뭐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아이콘 정도만 집어넣을게요. 그럼 모바일 처리 끝, 처리 끝. 여기서 F12 눌러서 자, 스마트폰 위드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확인이 모두 가능할 겁니다. 자, 일부 뭐 조금 더 변경을 해야 되거나 수정할 사항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따 보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가가 조금씩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서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실제로는 이렇게 꽉 차네요. 저거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저 꽉 차게 지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수정을 해줘야죠. 자, 해당한 영역 전체를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는 자, 버튼의 기준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지금 포지션을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꽉 차게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위치가 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거 해결하시려면 여기 뭐 플렉스 사이즈 베이시스 해가지고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아이를 이용해서 가로가 크게 늘어나야 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얘기 잘 하셨으니까 자, 요거 찾아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쭉 찾아서 봤더니 내비게이션이 요만큼이라서 작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얘는 요 내비는 전체 기준에서 요거 내비 btn 가로가 내비 인어는 꽉 차게 100%로 들어가 줘야 되는 아이이므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내비 이너 쭉쭉쭉쭉 핸들러 요거죠. 자, 다른 거 접고 안 쓰는 거, 이너의 포지션 애플루트, 가로값 100%, 뭐 높이값 탑, 가로가 아니죠, 이거 레프트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고, 슥슥슥슥 순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 제로.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처리한 거니? 헤드박스를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 특별한 게 없다면 아마도 레러티브인 헤드박스겠죠. 근데 실제로 헤드박스가 레러티브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보고 뭐 다른 데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됐죠? 여기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높이가 살짝 달라진 걸 아까 확인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수정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안에 들어있는 이 메인 메뉴에 마진 버튼이 어딘가가 들어있겠죠. 그걸 제가 안 지워서 생긴 문제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합니다. 자, 불필요한 아이들에 들어가는 배경 색깔이나 내용들은 정리를 하면서 마우스 올렸을 때 기본 처리되는 건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쭉 훑어 내려갈게요. 자, 헤드박스가 들어가는 배경 색깔은 회색을 약간 반투명하게 넣어놨습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물들이 정리됐을 때 반투명하면 스크롤 했을 때 뒤에 깔려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뭐 나중에 픽스들을 처리해서 고정하실 거라면 아래쪽에 이거는 기억하고 수정해야 될 거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디 갔죠? 핸들즈 안에 들어있는 헤드박스는 렐러티브라고 되어 있다. 요것만 잘 기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저렇게 써놨어요. 아니면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PC에서 처음부터 헤드박스에 써주세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대로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주구장창 작아지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전체 감싸고 있는 랩을 기준으로 min width 모바일 쪽에서 쓰셔도 관계없지만 그냥 여기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32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걸맞게 사이즈가 줄어도 그대로 비율 유지를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훑어봅니다. 제가 중간에 뭐 잘못 쓴 거 있는지 분명히 되게 많을 거지만, 자, 일단 지금은 빠르게 훑어 나갑니다. H1 안에 들어있는 A, 자, and A 들어있는 I는 실제로 나중에 이거 이미지 쓸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지 적용하실 테니까, 자, 믹스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적용하는 문서는 이미지를 담고 풀로 작업을 하는 요 I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네. 자, 풀. 그래서 저는 A에다가 골뱅이 include 풀. 네.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A 태그의 크기도 정리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안에 들어있는 스팬 태그 정리를 해줘야겠죠. 지금은 스팬 태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한 게 없고 이 안에 이미지를 어떻게 넣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위에서 스팸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중에 이미지 들어가겠죠. 또 쭉 내려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맵비 에이리어 영역 잡아주고 확인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자, 요 색깔 필요 없겠죠? 지우겠습니다. 정리.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디스플레이 논 숨겨져 있는 상태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서야 나타나라 라고 확인하겠지만 사실 요 끝에 있는 버튼을 말한 거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클래스를 처리해 가지고 JS에서 빼라 넣어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플로 라이트 오른쪽 정렬, 사이즈 정렬, 데이터 들어갔고 가로 세로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 요게 이제 버튼의 색깔인데 버튼의 색깔을 어떻게 줄 거냐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저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수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진한 걸 갖다가 넣겠습니다. 아주 진한 거 말고요. 요거 2번 바꿔치기 할게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레이 톤으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의
장식은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으니,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더 레디우스 보더 1픽셀 솔리드 그레이. 회색을 쓸 건데 어떤 색깔 쓸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진한 컬러를 하나 갖다 쓰겠습니다. 자, 나중에 필요하면 아이콘 집어넣는 건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자, 계속 훑어봅니다. 내비 이너라고 하는 아이의 박스도, 자, 여기 내비 이너에 들어가는 박스도 회색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그대로 삭제. 그러면 정리. 자, 또 에러 갑니다. 자,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써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진한 거 필요 없겠죠, 사실은. 자, 정리. 대신에 글씨가 흰색이니까 글씨 컬러만 수정해 줘야겠죠. 달러. 저는 컬러 진한 거, 딥그레이보다는 더 블랙에 가까운 컬러 진한 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정. 그래도 GMB인데 폰트 웨이트를 조금이라도 굵게 넣어주겠습니다. 500 갖고 택도 없으면 뭐 더 진한 걸로 가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쭉 훑어봅니다. 다른 것도 크게 건드릴 거는 많이 없어 보이고요. 자, 이거 눌러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냥 넘길게요. 내려갑니다. 자, 서브. 자, 여기 서브 메뉴에 들어가는 컬러 화이트로 써 있는 거. 자, 서브 메뉴의 컬러 화이트는 요 다운로드 버튼 눌렀을 때일 것 같은데, 이거는 애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뭔가 모양이 이상하네요. 밑에 볼게요. 그거는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내려갑니다. 아까 보니까 옐로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서치 박스. 서치 파트에 들어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는 지우겠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배경 색깔 이상하고 글씨 조금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내용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모바일로 줄였을 때 들어가 있는 요 지금 홈 링크, 제가 건드리는 바람에 조금 변경됐고 색깔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핸드헬드로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핸드헬드 쪽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자, 랩이 이너의 높이 값이 아마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게 요지 홈 링크 드롭다운 얘네인 것 같으니까 얘네의 높이 값을 오토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가 보네. 누구지? 너의 정체는 누구니? 제가 아까 건드린 나이라는 거 알겠는데 글로벌 파트군요. 글로벌 파트의 높이 오토. 얘가 아니었네요. 이너가. 자, 밀려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색깔 줘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글로벌 파트의 색깔도 컬러 그냥 라이트 그레이 주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들어갔고요. 실제로는 암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컬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단색이네. 뭐 이거는 이제 그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내비 이너로 컬러를 옮겨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있자. 이렇게 들어갔죠. 위에 건 오퍼시티로 처리가 된 상태고요. 얘는 오퍼시티가 아닌 상태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컬러를 찾아서 조정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어요. 자, 버튼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나 두께도 조정을 따로 해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확인하시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특별하게 다른 게 없다면은 이대로 일단은 끝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우스 올리거나 추가적인 작업은
조금 더 봐야겠죠.